안녕하십니까. 국제체형디자인연구소 대표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켜주십시오. 예. 오늘은 골반대 관리를 통한 얼굴의 탄력 개선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국제체형디자인연구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바디포 테라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로고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디포 테라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 4가 있는데요. 이 4는 견갑대의 양쪽 두 귀퉁이, 골반대의 양쪽 두 귀퉁이, 이 4개의 밸런스를 맞춰놓는다는 의미에서 바디포 테라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바디포 테라피를 통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대를 통한 얼굴의 탄력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반대를 통해서 얼굴 관리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골반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대. 자, 골반대라는 것은 골반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뼈들을 같이, 뼈 또는 근육, 근막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예, 골반대에서는 먼저 장골이라고 하는 2개의 뼈와 함께, 그 다음에 좌골이라고 하는 여기 뼈가 또 있죠. 그리고 치골이라고 하는 이 뼈를 통해서 골반을 먼저 형성하게 되는데, 그 안에 천골이라고 하는 뼈와 함께 천골 위에 받쳐주고 있는 척추, 그 다음에 장골와에 끼워져 있는 고관절,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같이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싸고 있는 복사근이라든가 뒤쪽에 있는 광배근막, 여러 개의 근막들을 같이 형성해서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먼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대는 우리 몸의 안정화를 통해서 척추의 정렬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생식기와 관련된 내장기도 같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골반대는 항상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움직이느냐면, 자, 골반이라고 하는 이 뼈는 그대로 누구와 같이 연결이 되느냐면 이 후두골이라고 하는 뼈와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대라고 하는 이곳은 이 골반이라고 하는 뼈와 같이 연결이 돼서 항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골반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후두골에 해당하는 이 두개골과 얼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골반대의 관리를 통해서 얼굴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막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토마스 메이어가 발견한 근막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측면부로 연결된 그림, 이 시상면성에서 볼 수 있는 이 근막 경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근막 경선에는 이 나선선,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심부 전방선, 외측선, 그 다음에 상지에 관련된 선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선선도 그대로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두개골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표면 후방선도 마찬가지로 두개골, 앞면, 이 앞니와 뼈까지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표면 전방선도 마찬가지로 이 전방을 통해서 여기 뒤통수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마찬가지로 심부 전방선 같은 경우에도 흉쇄 유돌골을 통해서 축두근막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외측선도 쭉 이어져서 유양돌기 있는 이곳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지라고 하는 이 근막들이 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머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하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얼굴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얼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 관리를 같이 봐야 되느냐. 우리 몸에서 시상면의 이 중력선과 해당하는 이 근막 체계를 보면서 하지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팔과 관련된 이 상지선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표면, 상지, 후방선이 있고요. 물론 뭐 전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신부 상지선 같은 경우에도 다 머리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도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근막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항상 사지와 관련된 다리와 팔, 이런 것들이 바디포 테라피에서 얘기하는 견갑대와 골반대의 이 네 개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얼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얼굴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의 관점을 같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형과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기에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자세,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네. 이 중력은, 지구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구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데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처음 받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중력을 처음 받는 곳은 머리. 머리가 그런데 우리 몸에 대략 6kg 정도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중력을 처음 받는 곳은 여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받는 곳은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딜까요? 발바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정렬 상태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또 균형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마지막에 받는 곳이 바로 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발반사에서 엄지발가락을 어디로 보나요? 머리로 보죠. 예, 그래서 중력을 처음 받는 곳,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머리로 보지 않았나,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엄지발가락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흔히 외반모지라고 하죠. 이 외반모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120%? 그 정도로 목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과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보행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팔과 다리 서로 교차하면서 걷지요. 예, 그래서 두 발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내 오른쪽으로 더 과도하게 많이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구라고 하는 것이 딱 수직으로 딱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23.5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확한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마치 지구의 힘처럼, 지구의 회전력처럼 우리 몸도 약간의 회전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보행에 따른 인간이 두 발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항상 팔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력을 같이 담당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쓴다거나 웅크리고 하는 자세나 뭐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내 몸의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행을 할 때는 항상 골반대와 그 다음에 견갑대 그리고 포함해서 두개골이 같이 움직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내 몸에 어떤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이러한 자세들을 같이 갖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내 발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또는 장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눌리거나 이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형들이 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바로 얼굴 전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팔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얼굴이 치우치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이것을 보면 내 발은 어디까지 회내되어 있는지 내반되어 있는지 외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어찌됐든 이 얼굴과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결국 이 골반대라고 하는 중심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벳 반응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로벳 형제가 발견했다고 해서 로벳 반응계라고 하는데,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두개골이 없습니다만, 예, 두개골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시고, 예, 로벳 형제는 인간이 보행을 할 때 이 척추와 두개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색깔이 좀 보여질지 모르시겠는데 그린색, 레드색, 블루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요 선 같은 경우에 그린색과 레드 얘네들은 같은 움직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랑 움직일까요? 저편골이라고 하는 뼈와 그 다음에 미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골에 문제가 있어. 어떤 이유에서 뭐 엉덩방아를 쪘거나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영향을 줄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안에 있는 저편골이라고 하는 뼈에 영향을 같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것은 후두골과 천골이라고 하는 뼈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드에 해당하는 C1, 예, 그 다음에 룸바 5번, 네, 요것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C4, 그 다음에 룸바 2,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해요? 반대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행을 할 때 내 미골이 이쪽으로 돈다 이랬을 때 저편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엉치뼈와 후두골, 예,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한다. 예, 그리고 장골이라고 하는 뼈는 누구와 같이 움직일까요? 장골이라고 하는 뼈는 바로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양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뼈에서 양쪽에 있는 뼈가 누가 있나요? 축두골이라고 하는, 예, 관자뼈, 우리말로 이제 관자뼈라고 하죠. 이 축두골이라고 하는 뼈가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골과 그 다음에 이 축두골,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한다. 예, 그러면 내 골반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더 올라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넘어가 있거나 뒤로 넘어가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영향을 받아요? 축두골이라고 하는 이쪽, 예, 축두골 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축두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측면에 있는 것이지만 앞니마와도 관계가 되죠. 뒤통수하고도 같이 관계가 되죠. 축두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누구랑 만나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뼈가 바로
저평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우리말로는 나비뼈라고 합니다. 예, 이 저평골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평골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축이 틀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골반대라고 하는 엉덩이뼈, 엉치뼈, 꼬리뼈 얘네들은 누구와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반대가 정렬이 되어야만 얼굴에서도 좋은 균형이 맞는 얼굴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은 기립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기립보행을 하고, 기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서 있는 것이죠. 두 발로 보행을 한다는 것이죠. 예, 척추의 정렬과 함께, 척추라고 하는 뼈와 함께, 그 다음에 이 골반대, 그리고 하지에 해당하는 뼈들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이 뼈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추관절로 되어 있는 상태고 관절과 관절이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자, 뒤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1차 만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앞쪽으로 구부러졌다 2차 만곡이라고 해요. 자, 흉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뒤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1차 만곡. 그 다음에 요추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만곡. 1차, 2차, 1차, 2차.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만곡에 해당하는 뼈들은 관절과 이 추관절 사이들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횡돌기와 극돌기가 서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2차 만곡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꽉 조여져 있는 상태? 예. 특히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1차 만곡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성에 해당하는 것.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할 때 잘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흉추 같은 경우에는 가동성이 일어나요. 예. 우리가 이 보행을 할 때, 죄송합니다. 보행을 할 때, 팔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예. 이를 걸을 때, 허리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흉추가 움직이는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잘 모를 때 허리가 움직이는지 알았어요. 근데 허리가 아니고 늑간근에 의해서 누가 움직이느냐. 이 흉추와 관련돼서 늑골이 같이 움직여주고 늑골 위에 얹혀져 있는 견갑골이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흉추 관절에서는 횡돌기와 극돌기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하는 뼈들이 각각 조금씩 공간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흉추는 가동성에 해당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시스템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허리가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고관절은 여기 장골와라고 하는 여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팔 같은 경우에는 매달려 있는 형태인데 고관절은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골반 전체를 다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관절은 가동성에 해당한다 했고 안정성을 취하는 이 무릎이 안정성이라고 하네요. 자, 무릎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와 목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무릎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예. 어찌됐든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이 족관절이라고 하는 여기는 가동성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가동성이 잘 이루어져야 보행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자,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은 2차 만곡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가동성에 해당하는 곳은 1차 만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중력선상에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다. 관상면에서 봐도 내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동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얼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골반대에 관련된 하지근막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이 아까 무릎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골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체를 다 받쳐주고 있는 곳이에요. 자, 골반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만 얼굴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무수하게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바로 무릎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 무릎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 골반에도 영향을 주고, 골반과 관련된 이 견갑대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은 얼굴이 대체적으로 약간 긴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짧죠? 목이 짧으니까 숨쉬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턱을 떼는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형태를 갖는데, 이런 분들은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몸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하느냐면 좌우의 움직임보다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에 영향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올라가신 분들은 뒤로 몸을 제낀다거나 아예 앞쪽으로 쏠리면서 문제를 갖거나 이런 문제를 갖는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은 하지에다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많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를 갖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은 목이 짧다고 했죠. 그럼 목이 짧게 된다고 하는 것은 두판상근, 뭐 승모근, 그 다음에 뭐 경판상근, 이와 관련된 견갑거근, 앞에 뭐 이 흉쇄 유돌근, 이런 목과 관련된 모든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쫙 붙어버리겠죠. 예. 근데 이거 아무리 펴도 잘 안 돼요. 어디부터 해주는 게 더 좋을까요? 차라리 여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 관련된 천골과 관련된 이 뼈들을 근막이나 근육들을 해주시게 되면 목 근육이 훨씬 루즈하게 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만 계속 해놓는다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한다고 하면 요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체형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골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는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개로 구분되어지는데, 자, 제가 초반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중력의 중심축이 되는 곳이, 중력의 힘을 버티는 그 축이 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청골이네요. 그죠? 근데 청골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청골에서 전방 5cm 앞이 중력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축을 잡는 것은 전방 5cm 앞이라 하니까 사실은 내장기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청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사람, 안으로 말린 사람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장기, 생식기와 관련된 장부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됨으로 해서 다른 곳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2차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중력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천골 전방 5cm 앞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의 사지관절을 다 매달고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후두골이라고 하는 이 자리인 거예요. 후두골과 관련된 경추 2번 치돌기. 경추 2번 치돌기가 우리 몸의 사지관절을 다 잡아주는 무게중심축이다. 이 무게중심에 관해서는 지금 기립해 있을 때, 서 있을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미미한 혹은 큰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미미한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회전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곳은 어디냐? 흉추 7번 레벨입니다. 네. 흉추 7번 레벨은 어딘가요? 견갑골 하각이 있는 이 자리죠. 예. 그래서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다. 팔이 움직임을 해줘야만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견갑골을 잡고 있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잡아주는 축이 바로 흉추 7번 혹은 7번에서 10번까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7번과 그 다음에 경추 2번 청골 2번에 청골 2번 전방 5cm 앞. 예. 그럼 청골 2번이라고 하는 이 자리들이 제 위치에 있어줘야만 내 귀의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체형을 보거나 하실 때 다 연관된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중력 중심축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력 중심축에 해당하는 이 청골 2번 전방 5cm 예. 이 청골에 해당하는 자리는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장골에 누가 붙어 있어요?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네요. 그래서 대퇴골은 그대로 무릎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무릎이 앞쪽으로 구부러졌는지 뒤쪽으로 신전되어 있는지 이 상태에 따라서 골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방향이 달라지면 해당하는 아까 이 4개 그 4개 밸런스와 관계되는 축에 문제가 생기고 두개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4개의 밸런스에 해당하는 골반대 축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설명이 좀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에서 중력 중심 선에 해당하는 기본 무게 중심은 사실은 여기 외측 복숭아뼈 0.5cm 앞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걷는 선을 우리가 중력선이라고 하는데, 자, 안정성이 무너지거나 가동성이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축이 바뀌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설명들은 또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이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사람, 뒤로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관절들은 또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자, 무게 중심에 따라서 이제 체형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개의 체형에 대한 자세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기본 정렬 자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보실 텐데요. 자, 중력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자, 중력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중력선은 귓볼, 네, 그다음에 견봉, 3번 요추, 고관절 약간 뒤,
그다음에 무릎관절 약간 뒤, 복숭아뼈 약간 앞쪽 이렇게 있는 선을 중심으로 그었을 때 수직에 가까운 선을 우리가 중력선이라고 해요. 예. 자, 얘를 그냥 기준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중력선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으다. 기준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상면상에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거. 그리고 중력선에 해당하는 관상면에서 보는 선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켄달은 이 시상면상에서 척추의 정렬 상태를 보고 자세 분류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올바른 가장 균형 잡힌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척추의 정렬이 이 중력선상에서 이탈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탈을 하게 되면은 흉추 후만, 요추 전만의 형태 이런 체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반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자, 요 선과 요 선이 수직보다는요, 수직이 아니죠. 수평이라고 해야 되죠. 수평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요 선은 좀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약간 위쪽에. 근데 완전 수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어때요? 중앙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골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 중심 축이 아까 청골 전방 5cm 앞에 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골반의 각도나 그 다음에 이 척추뼈의 정렬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 균형 잡힌 자세에서는 대퇴골도 수직에 가깝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체형들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골반이 전방으로 넘어가면서 대퇴골이 약간 뒤쪽으로 빠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요추는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예, 흉추는 훨씬 후만 상태를 갖고 따라서 목이 전방으로 가고 예, 턱이 이 뒤쪽 후경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축이 되는 상태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면상의 척추와 머리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굴곡된 체형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면상에서 골반 하지 분절의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을 해요. 골반이 뒤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신전된 체형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상면상에서 무게 중심이 옆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추관절의 회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측만증, 디스크가 아니고 측만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깨의 무게 중심이 유난히 앞으로 쏠린 사람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특히 스웨이백과 같은 구분 등을 만드는데 어깨가 많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어디서 실어줘야 되느냐, 앞쪽에서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이 중심선에서 보는 고관절과 스웨이백에서 보는 고관절의 이 각도를 보시면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구분등 같은 경우에 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가 골반대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얼굴이 탄력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깊은 주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노화의 현상으로 많이들 보는데, 사실 노화 현상이 많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혹은 내 몸무게만큼 항상 비례해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골격계의 어떤 약화 현상, 고착화 현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몸에 미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골격계가 정렬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럼 골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는데 여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상태를 좀 관찰해 보셔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지에 어깨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면 전방 회전과 상지의 굴곡을 만들고 팔의 굴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 이렇게 구부정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굴에서 이 림프의 어떤 순환 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신체 무게중심의 방향에 따라서 체형과 얼굴이 변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아까 안정성과 과동성에 해당하는, 특히 안정성에 해당하는 이 무릎관 상태, 그 다음에 1차 만곡, 2차 만곡에서 이 족관절이 어떤 형태로 변해 있는지, 내 발가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중심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분 보시면은 구분등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중심선 제가 그어놨습니다. 예. 중력 중심선의 기준이 되는 바깥쪽 복숭아뼈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어봤더니, 아이고, 고관절도 훨씬 어때요? 많이 앞으로 가 있죠? 앞으로 갔기 때문에 등은 또 굽었고, 턱도 어때요? 훨씬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턱이나 목이. 자, 뒷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많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허리에서는 어때요? 뭔가 딱 펴가지고 여기가 평평하고 쫙 수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 무릎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짱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얘가 짱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늘어났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짧아진 거죠. 예. 자, 이런 체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이런 분들은 이 뒤쪽에 있는 흉추와 관련된, 그러면은 여기 견갑골을 덮고 있는 근육들, 대표적으로 뭐 우리 자세 유지근에 해당하는 승모근이라든가 광배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능형근, 뭐 이 극하근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근육들이 척추 기립근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축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다 흐린색으로 되어 있죠? 이 흐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 얼굴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분 보시게 되면은 턱이 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목 쪽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턱이 들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볼꺼짐 현상이나 광대뼈가 튀어나온다거나 눈이 쏙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해야 된다고요? 아, 수축된 근육 여기를 풀어야 되는구나. 책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 안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럼 아까 무릎에 이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대퇴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니고 경골이라고 하는 뼈에 혹은 비골이라고 하는 뼈에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육들을 같이 보셔야만 된다. 그래서 무릎에 붙어 있는 햄스트링 근육, 그 다음에 대뇌전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을 뒤에서 먼저 풀어주셔야만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골반이 지금 후방경사되어 있어요. 예, 엉덩이는 처지고 등은 튀어나오고, 예, 배는 또 앞으로 나오네요. 예, 어디를 풀어줘요? 여기를 풀어서 고관절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골반이라고 하는 장골이라고 하는 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골반대에 관여하는 하지를 같이 보셔야만 중심선에서 얘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얼굴에 탄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변형 관계를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실 근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테라피의 그 수기요법도 근막 수기 성형 요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면 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부 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표면 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층에 있는 걸 말할까요? 피하 조직에 있는, 피하 조직 중에서도 약간 중간층에 있는 것을 우리가 표면 근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하 조직 바로 아래 이 근육과 연결되는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심부근막,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것들도 이제 심부근막으로 같이 연결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하 조직에 붙어 있는 표면근막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것을 저는 무엇으로 보느냐? 피부 활선으로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 피부 활선은 표면 근막과 같이 주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피부선이 제가 지금 뒤에 있는 것만 뒷모습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자, 피부선은 뒤쪽에서는 앞쪽의 구부림을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V자 거꾸로 되어 있는 V자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에서는 안정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밴드 형식으로 해서 딱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반대에서는 대둔근과 함께 근막이 피부 활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리에서도 회전과 외전, 내전 뭐 이런 움직임, 그리고 굴곡신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분류된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앞서서 보신 스웨이백에 해당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보면 되겠네요. 예. 이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피부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나요? 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피부선에서 보시게 되면 엉덩이 선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지금 정상일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처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처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피부 활선은 근막과 같이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피부 활선은 사실은 이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부층에 있는 것이에요. 피부층에 어느 층에 있느냐? 진피층에 있는 건데, 진피의 망상층에 해당하는 곳에 피부 활선이 존재를 하고 바로 밑으로 피하 조직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이용해서 보자라는 걸로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마가 양쪽이 크기와 넓이 다르네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대둔근에서 혹은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연결된, 그럼 대둔근이라고 하는 뼈는 천골을 잡고 있는 뼈죠. 사실 앞니마라고 하는 것은 앞니마뼈와 이 두개골 뼈에서 봤을 때 앞니마뼈는 누구와 같이 연결되느냐면 후두골이라고 하는 뼈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막으로 얘기하자면 후두근, 그 다음에 모상근막, 앞쪽에 앞니막은 이 근육이 하나의 근육이죠. 원래는. 예, 원래는 하나의 근육이에요. 그런데 크기 차이라든가, 이 크기 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뼈의 문제보다는 이 모발의 형태, 두피 근막이 한쪽으로 처졌느냐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뼈 자체의 모양보다는
두피근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두피근막이 아까 앞니막은 모상근막, 후두근막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얘네들은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들과 함께 천골에 가서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천골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누굽니까? 바로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럼 대둔근은 우리 몸에서 자세 유지근으로 작용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대둔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중둔근에도 영향을 주고 중둔근이 골반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둔근에 문제가 생기면 중둔근과 함께 이 관련된 근육들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자세가 틀어짐으로 해서 앞니마의 폭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반의 형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얼굴 사진을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내 몸이, 내 이마가 한쪽이 좁다, 내려와 있다, 그랬을 때 그쪽에 엉덩이 근육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좁고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반드시 내려와 있고 넓어요. 예. 그것이 아니라면 비부상 상태로 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앞니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함께. 근데 대둔근이 여기에만 붙어 있나요? 아니죠. 대둔근은 장경인대로 연결이 돼서 무릎에 가서 붙네요. 예. 그리고 대둔근도 원래 두 개의 근육으로 나눠지죠. 천층 대둔근, 그 다음에 심층 대둔근. 이 심층 대둔근은 이 뼈 안쪽 면에 가서 붙어서 이 고관절의 신전에 관여하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럼 아까 고관절 신전, 과하게 신전된 상태, 아까 이 대퇴골이 훨씬 앞으로 나가 있는 스웨이백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둔근이 엄청 쪼그라들거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무릎에 가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릎에 연관된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꼭 보셔야만 여기에 정렬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굳이 많이 만지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느슨해지는 상태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축에 해당하는 이 자리를 먼저 케어함으로 해서 얘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국소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져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대략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원래는 여기 실물 사진을 넣었었는데 실물 사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근육으로 넣습니다. 만약에 내 몸이 이렇다. 예, 보시면 중심선에서 견갑골의 위치가 달라요. 여기가 더 벌어져 있어요. 이 좌측에 비해서 이쪽이 더 견갑골의 형태가 좀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의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마시고요. 여기 천골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또 좀 볼록하고 여기는 어때요?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더 넓고 밑으로 처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이 벌어져 있다, 여기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처져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얼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광대뼈가 옆으로 벌어져 있고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요거 설명을 안 했네요. 자, 등에서도 얼굴이 있다고 하죠. 예. 일단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견갑골을 광대뼈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척추라고 하는 것을 코로 보고, 그 다음에 천골이랑 여기 엉덩이에 관련된 것을 하악턱으로 같이 봐요. 그래서 여기 이마는 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 코, 척추 같이 보고요. 아까 연관된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중심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벗어나 있느냐. 그럼 여기 지금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볼살이 처지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코라고 하는 것은 척추라고 했으니까 안정성에 해당하는 요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광대뼈 같은 경우에는 가동성이 일어나는 흉추와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 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누가 움직여줘요? 얘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팔의 형태를 먼저 보셔야만 광대뼈를 광대뼈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 옆으로 튀어나온 거, 요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식기와 관련된 곳을 우리 입 주변으로 보죠. 예, 입 주변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시니까 하악턱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라고 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여기는 아까 이 중력 중심축과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중력 중심축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천골에 관련된 근육들, 대둔근도 사실은 얘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여기와 관련되고, 또 이 더 깊은 심층에 있는 뭐 대퇴방형근, 뭐 쌍자근, 뭐 이런 근육들, 그 작은 근육들도 다 여기 가서 붙기 때문에 천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쭉 가면 누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천골은 아까 후두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한다고 했으니까 후두골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후두근은 앞니막근과 그대로 연관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골이라고 하는 뼈는 사실 여기 이 앞쪽으로 해서 누가 붙어 있나요? 회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회음과 그 다음에 항문 조직이 같이 연결된 곳이죠. 그죠? 예. 그러면 골반 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대퇴골이 회전을 해버렸어요. 내회전을 할 수도 있고 외회전을 할 수도 있고 내전에 가까울 수도 있고 외전에 가까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과신전되어 있거나 너무 굴곡되어 있거나 다리가 이렇다고 하면은 이쪽에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골반 저와 관련돼서 허벅지 안쪽에 회전력을 훨씬 많이 만들어준다. 그럼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회음과 관련된 이곳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쪽에 해당하는 여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치골이라고 하는 뼈, 여기에 관련된 근육들을 우리가 풀어줌으로 해서 그대로 여기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내 치골에 관련된 근육들 걔는 막 만져보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먼저 여기를 만져보고 두꺼운가? 안 두꺼운가? 이거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치골 관련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뜯어준다거나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얘가 느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자기가 혼자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얼굴에 해당하는 것들은 내 귀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싶은데, 이 네 개의 밸런스가 맞추려면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견갑골만 만져서 될까요? 아니죠. 견갑골을 누가 끌고 간다 그랬나요? 팔이라고 하는, 이쪽에 매달려 있는 팔이라고 하는 뼈가 끌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똑바로 섰을 때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앞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되신 분은 없지만
과도하게 뒤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뒤쪽을 향하고 있다. 뒤쪽을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 어깨를 앞으로 끌고 가네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내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 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느냐? 펴져 있느냐? 어떤 분들은 똑바로 서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그냥 편안한 상태로 유지했을 때 영적 자세라고 해요. 편안한 상태에서 봤을 때 손가락이 구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깨에 다 문제 있고 목에 문제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팔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팔이 이렇게 여기 짧아진 사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기를 벌써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이거는 좀 고급 과정에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인데 자꾸 눈여겨서 여러분들도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의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것은 팔의 변형, 그 다음에 고관절의 변이 상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디포 테라피에서는 네 개의 밸런스를 맞춰 놓기 위해서 팔과 다리, 즉 사지 관절의 문제점, 체형을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본 학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과 얼굴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하지 쪽에서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앞쪽의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분 보시면은 여기가 타이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타이트하고 좀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지우기를 해서 좀 제대로 안 지워진 상태가 있는데, 다리가 뭐 오다리가 되어 있는 분, 혹은 X형 다리가 되어 있는 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은 기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다리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없죠. 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 다리는 안쪽을 향하고 어느 한쪽 다리는 약간 바깥쪽을 향하고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안정성에 해당하는 곳이 무릎이라고 했는데, 자, 무릎, 이 슬개골이네요. 일반적으로 중심선에 가까운, 그러니까 기준 시상면상이나 아니면 관상면상에서 무릎이 중앙에 있는 것,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각도로 측정하는 것을 Q앵글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상장골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전상장골극과 그 다음에 지금 무릎에서 이 대퇴골이죠. 이렇게 해서 연결된 요 선을, 이렇게 만나는 선을 우리가 Q앵글 각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라기보다는 아까 자세 정렬에서 봤을 때 고관절이 앞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사람, 즉 과신전된 사람, 예, 과신전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여기 각도가 많이 변하겠죠, 그죠? 예, 많이 변하는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다리가 이렇게 회내됐느냐, 혹은 바깥으로 빠졌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근막을 생각할 때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요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요. 말린다고 하면 그 표면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요 선이 중앙에 이렇게 있지 않고 한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쪽으로 말리니까 여기서 막 붙어버리겠죠. 그죠? 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가 또 지탱을 해야 되니까 막 여기서 요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제껴지면서 요 선에 이렇게 가서 붙어버려요. 여기는 또 훨씬 밑에까지 처지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수북하고 이쪽이 수북해지는 형태를 갖게 돼요. 혹은
승마형 다리라고 해서 승마살 다리라고 하나요? 여기 옆쪽에 툭 튀어나온 다리.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비만 각도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두터워졌단 말이에요. 두터워졌다고 하면 우리는 요 선을 찾아서 여기를 벌려주면서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내전근이나 대뇌전근들 그런 근육들이 알아서 움직임을 해줘요. 근육 위주로 보시기보다 비대해졌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비대해진 게 아니죠. 어때요? 피하 조직층이 두꺼워진 거죠. 피하 조직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이 찌는 것, 그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육이 비대해진 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피하 조직으로 연결된 이 피부 할선을 통해서 어딜 봐야 돼요? 근막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막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심부근막으로 그대로 같이 주행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얘가 느슨해지면 속의 근육을 찾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많이 비대해져 있어요. 그럼 셀룰라이트가 증가를 하겠죠? 셀룰라이트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표층에 이 통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 예, 깊은 통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게 아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결을 이해하면서 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얘가 쑥 늘어나면서, 자, 여기가 비대해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 골반저 근막 있잖아요. 거기가 다 쪼그라들거나 느슨해지는 형태가 생겨요. 하나가 쪼그라들면 하나는 늘어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비대해지는 만큼 그쪽 안쪽에서는 또 늘어나면서 처지는 현상이 생겨나고 결국 여성 생식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연관돼서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리의 형태를 어느 쪽으로, 그러면 무릎이 중앙에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처럼 중앙에 있어줘야 되는데 얘가 안쪽으로 향해 있는지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지, 안쪽으로 향했다고 하면은 여기 교차되는 이 자리에서 엄청 많이 붙어 있겠구나.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근육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기 대퇴직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속의 중간 관근이 여기 이렇게 같이 있죠. 그죠? 그런 교차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근육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다리의 회전력에 따라서 이 피부 할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피부 할선이 우리의 움직임에서 굴곡과 신전에 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혹은 여기는 지금 내전, 뇌전에도 관여를 하겠죠. 이렇게 연결된 선은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요 안쪽 면, 뒤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얘랑 같이 만나게 돼 있죠. 그죠? 예. 만나게 돼 있고, 여기 안쪽 면은 여기 있는 요 선 뒤쪽, 이 앞쪽 면으로 가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 햄스트링 근육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예. 붙어 있는 이 자리를 풀어야만, 아까 이 자리, 그 다음에 얘가 풀어져야만 무릎 관절에서 안정성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근육으로만 보지 말고 근막으로 보는데, 근막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피부 할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을 이룬다. 비만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피하 조직층에 혹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 조직이 많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물론 근육 관리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근육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육은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근육 위에 근막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 것이다를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유추를 하시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만약에 유착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여기서 햄스트링 근육이 있는데 여기가 무릎에서 짱짱하게 힘줄이 서 있는, 마치 뼈처럼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요 교차하는 요 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육으로만 풀려고 하신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조직으로 보는 하지 근육의 기준점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둔근이 무릎으로 가고 햄스트링 근육이 무릎으로 다 연결되는 구조를 보셨으니까 무릎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종아리나 이 종골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은 어떤 형태로 가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관해서 보시면은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 몸은 높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균형의 분석법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무릎의 높이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분 보시면은 여기가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은 대퇴골도 올라갔겠네요. 여기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 허리 라인에 여기서 요방형근이 골반을 펠빅을 쭉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우리가 아까 햄스트링 근육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릎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회전도 지금 회전근의 각도도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를 풀 때 이 자리를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만나네요. 그죠?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골반절을 다 애둘러서 같이 풀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몸을 좀 많이 만져보시고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으로 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좀 쉽게 판단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추상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것으로 판독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법을 이게 근막으로 피부 할선으로 해서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 대둔근도 이렇게 근막장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하고 해서 이 장경인대로 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무릎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대둔근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뭐 앞니막근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혹은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신전되어 있느냐 굴곡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Y축을 담당하는 시상면상에서 Y축을 담당하는 이 두 개의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스웨이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랫한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골반대라고 하는 이 부분 특히 무릎에 해당하는 관련 근육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무릎에 이 붙는 근육들은 대퇴골 자체에만 붙어 있는 근육은 사실 대퇴사두근 중에 대퇴직근을 뺀 나머지 근육만 있네요. 네. 이 내전근 같은 경우에도 다 골반에 가서 붙어 있고, 대퇴직근도 이 전하 장골국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 근육도 다 좌골 조면이라든가 여기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풀어서 골반의 각도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럼 골반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얼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요근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장요근은 뭐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요근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중요한 근육인데, 자, 장요근도 고관절에 가서 붙는 그런 근육이에요. 예, 그래서 소전자라고 하는 대퇴골의 소전자에 붙어서 얘를 굴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장요근만큼은 우리 몸에서 허리의 추체면에 가서 붙고, 이 근육은 그대로 경장근과 연결이 돼서 어디로 연결될까요? 저평골이라고 하는 이 뼈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회전을 시키느냐, 굴곡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장요근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얼굴이 좋아지려고 할 때 우리 몸에서 안정성과 가동성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관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 중심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갔느냐, 관련된 근육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근육 위에 싸고 있는 표면근막층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피부 할선을 이용해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요근은 이렇게 경장근과 연결이 돼서 결국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체형디자인 전문가 능력개발센터 김재희 대표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